옛날 옛적 관동 지방을 순찰하러 나온 김순찰사가 강원도에 들렀을 때 마침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기생홍화가 보기 드문 절세미인이라는 말을 듣고 몸소 그 집을 찾아갔다. 한달음에 달려가 기생을 만나고 싶었지만 체면이 있는지라 순찰사는 겉으로는 의연한 척을 하였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리신지요? 나는 관동 지방을 순찰하러 나온 김순찰사라고 한다. 순찰사라는 말을 듣고 홍화는 버선발로 뛰어나오며 누추한 곳에 어찌된 일이시옵니까? 순찰사는 헐레벌떡 뛰어나온 홍화의 얼굴을 보자 가히 절세의 가인이구나 생각했다. 내 지나가는 길에 날도 저물고 하여 들러보았느니라.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홍화는 살포시 미소를 지으며 순찰사를 방으로 들였다. 살짝 상기된 얼굴의 홍화는 김순찰사를 보며 저는 홍화라고 하옵니다. 나리께서는 우선 여독을 푸시지요. 올망졸망한 눈에 반달 같은 눈썹, 보드라운 살결은 가히 지상에 내려온 선녀 같았다. 넋놓고 홍화를 바라보고 있던 찰나 한 잔 받으시지요. 오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사옵니다. 홍화는 주한상을 들이고 김순찰사의 옆에 다소곳이 앉아 시중을 들었다. 순찰사는 홍화의 은은한 미색에 취해 연거푸 술잔을 비웠다. 배도 부르고 얼근이 취한 순찰사의 눈에 홍화의 모습이 점점 커져만 갔다. 홍화의 눈은 별처럼 반짝이고 입술은 동백처럼 붉었다. 김순찰사는 홍화에게서 달콤한 향기를 맡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홍화, 오늘 밤 우리의 인연을 맺어봅시다. 순찰사는 홍화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홍화는 순찰사의 손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리, 하나 약조할 것이 있사옵니다. 꼭 들어주셔야 하옵니다. 뭐냐? 어서 말을 해보아라. 홍화는 순찰사의 눈빛에 빠져들며 물었다. 나리와 평생 함께하고 싶사옵니다. 나리를 본 순간 연모의 감정을 느끼었사옵니다. 순찰사는 홍화의 고백에 가슴이 뛰고 입술이 떨렸다. 허나 순찰사는 홍화의 고백에 알 수 없는 미소만 지어 보였다. 홍화는 대답 않는 순찰사의 태도에 묻네 아쉬워했다. 이렇게 달콤한 하룻밤의 인연을 맺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비록 여독을 풀기 위한 하룻밤 동안의 인연이었으나 홍화의 미모가 가히 절세의 가인이었고 그녀의 재주가 슬기롭기 이를 데 없는 데다가 정감 가는 행동에 순찰사는 날이 갈수록 담뿍 정이 들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는 동안에도 낮이나 밤이나 홍화를 잊지 못하고 급기야는 순찰도 하는 둥 마는 둥 부랴부랴 강원도로 되돌아왔다. 객사에서 여장을 풀자마자 일각이 여삼추로 날이 저물기를 기다린 김순찰사는 이윽고 다리 중천에 걸린 무렵에 살짝 객사를 빠져나와 단숨에 홍화에게로 달려갔다. 홍화야, 개 있느냐? 서방님이 찾아왔느니라. 그러나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그동안에 홍화는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집은 텅 비어 인기척이 없고 밝은 달 아래 불도 없는 집 처마 밑으로 소슬한 바람만 불고 있지 않은가. 자나깨나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다가 가슴을 두근대며 사랑하는 여자를 찾아온 순찰사는 임자 없는 대문관에서 길게 한숨을 쉬면서 조연히 발걸음을 돌려 객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대관절 어디로 갔을까? 창문으로 비쳐 들어오는 푸른 달빛을 바라보며 객사에 홀로 앉자 순찰사는 홍화의 그 후 소식이 궁금하기 짝이 없었으나 그렇다고 점잖은 처지에 아무나 보고 일개기생의 행방을 계엄물어 볼 수도 없었다. 그런데 마침 조부사가 찾아왔다. 조부사 역시 남에 뒤지지 않는 풍류남아로서 김순찰사와는 퍽 친한 사이였다. 조부사가 방에 들어오자 순찰사는 그만 염체 불구하고 물었다. 여보, 홍화는 대체 어디로 갔어? 부사는 아따, 성미도 급하시구려. 아니 그래 첫 인사가 그 말씀이시오? 과연 홍화가 좋기는 좋으셨던가 봅니다. 허허허. 하고 웃어댔다. 순찰사도 쑥스럽게 웃으면서 아니 그러지 말고 좀 가르쳐 주시오. 하고 잠옷애타게 홍화의 거처를 알려달라고 졸랐다. 이 양반 홍화에게 반해도 이만저만 반하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한 부사는 사실은 홍화를 못 본 지 꽤 되었소만 나도 홍화를 찾고 있는 중이라오. 혹여 내가 찾게 되면 알려주겠소. 부사와 순찰사는 홍화의 거처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부사는 비로소 생각났다는 듯 말을 이었다. 이곳에는 신선호라는 명승지가 있는데 오늘처럼 달이 밝고 바람이 없는 밤에는 선녀들이 옥퉁소를 키고 춤을 추며 내려온다고 하는데 홍화 같은 절세 가인이
선녀가 되어 다른 선녀들과 함께 그곳에 놀러 올지 모르며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연분을 다시 즐기게 되실지 누가 압니까? 자, 어서 옷 입으시고 나가시지요. 허허허, 그렇소. 당장에 가봅시다. 홍 만나게 될지. 당연히 만나지요. 당연하고 말고요. 하지만 꼭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정신을 버뜩 차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관을 정진하고 향을 피워놓고 안개가 자욱히 낄 때를 기다리십시오. 정신을 차리라니 산군이라도 나오는가 보? 혹여 병고라도 일어날까 염려되어 드리는 말씀이외다. 무슨 변고가 일어날 게 있겠소. 내 한시 바삐 가서 홍화를 만나고 오리다. 순찰사는 혹 홍화가 선녀가 되어 내려올지도 모른다는 바람에 귀가 솔깃해져서 주사의 당부도 무시한 채 일어나 옷을 입고 조각배를 타고 신선으로 향했다. 배를 호수 한켠에 대놓고 한참 정경에 취해 있던 순찰사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에 휩싸였다. 그때 어디선가 은은히 들려오는 옥퉁소 소리. 그것은 어느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도 하고 바로 가까이에서 나는 듯도 하여 분간을 할 수가 없었다. 대체 이 밤중에 옥퉁소 소리가 나다니. 순찰사는 조부사가 얘기한 대로 선녀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여 의관을 매만지고 단정히 향을 피웠다. 그리고 순찰사는 옥퉁소 소리가 가히 궁금하여 소리나는 곳으로 노를 저으며 다가갔다. 근처에 다가가자 순찰사는 정신이 황홀해지고 눈이 흐릴 지경이었다.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호호 홍화. 그것은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홍화가 아닌가. 홍화의 모습을 바라본 순찰사는 금방 환장할 것만 같았다. 와락 덤벼들어 끌어안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면서 순찰사는 그 배로 건너가서 홍화의 섬섬한 손을 잡고 목매인 소리로 말했다. 홍화야, 너는 나를 두고 어디를 갔더냐? 그러자 홍화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흐흐흑, 서방님. 오늘 밤 여기서 서방님과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겠지요. 하지만 날이 밝기 전에는 떠나야 합니다. 두 사람은 곧 배를 돌려 호수 옆에 작은 오막에 들어 앉았다. 오막에 들어서자 홍화는 순찰사 품에 안겼다. 홍화야,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더냐? 네, 서방님. 저도 서방님을 보고 싶었사옵니다. 홍화는 순찰사의 가슴을 파고들며 속삭였다. 그래 오늘 밤 그동안에 그리던 회포의 정을 풀어보자꾸나. 하며 순찰사는 홍화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꼭 끌어안았다. 홍화야, 다시는 내 곁을 떠나지 말거라. 내 너를 잃어버리는 줄 알고 얼마나 상심하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며칠을 머리를 싸매고 누워 있었느니라. 네가 어찌 나를 이렇게 애통하게 하느냐? 나리, 저도 나리를 한시도 잊지 못하였사와요. 혹시 바람결에 오시나 구름 타고 오시나 나리가 떠난 그 길을 하염없이 기다렸건만 이제 오시다니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라도 오셔서 저는 더 바랄 게 없어요. 나리, 지금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더 바랄 게 없어요. 저는 나리 곁에만 있게 된다면 여한이 없을 거예요. 그래, 떨어지지 말자꾸나. 하며 둘은 조금이라도 떨어질세라 더욱더 틈도 없이 끌어안으며 부둥켜 안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뜨거운 입김으로 정에 넘치는 달콤한 꿈자리를 오락가락했다. 이튿날 아침 순찰사는 어느새 환하게 동창이 밝아진 것을 깨닫고 쏘스라쳐 놀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하여 홍화가 혹시 이미 가버리지나 않았나 하고 눈을 부비면서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그런데 뜻밖에도 홍화는 사랑스럽게 순찰사를 바라보며 누워있는 게 아닌가. 순찰사는 한편 반갑고 한편 괴이한 생각이 들어서 홍화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홍화는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편안히 주무셨어요? 얼른 아침을 준비할게요. 하며 일어서려고 할 때 순찰사는 홍화의 손을 잡아 끌으며 어찌된 일이오? 하룻밤만 있겠다고 하지 않았소? 하면 이제 떠나지 않는 것이오. 그러자 홍화는 살포시 앉으며 여부가 있겠어요. 나리 옆에 제가 없으면 누가 있겠어요. 이 말에 순찰사는 얼굴이 화색이 돌며 내심 안도하였다. 실은 오늘 아침에 홍화가 곁이 있으리라는 생각은 기대를 안 한 것이다. 그러자 순찰사는 어제 여흥이 끝나지 않았는지 다시 홍화를 힘껏 끌어안았다. 순찰사는 또다시 새로운 욕정에 불씨를 태웠다. 어느새 동이 트고 스산한 바람이 순찰사의 잠을 깨웠다. 일어나 보니 옆자리에는 고이 접은 의복과 향이 피워져 있었다. 순찰사는 불현듯 이상한 느낌이 들어 오두막을 뛰쳐나와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홍화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순찰사는 홍화를 미친 듯이 불렀다.
홍화야 어디 있느냐? 홍화야, 홍화야. 이에 순찰사의 목소리를 듣고 저 멀리서 부사가 달려오며 말을 하였다. 어찌 여기 계십니까? 5일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오일, 혹시 근방의 홍화를 보았소? 홍화요? 홍화는 며칠 전에 시체로 발견되어 그 주동자를 추포하고 오는 길이옵니다. 순찰사는 부사의 말에 크게 놀라 넋이 나가 한동안을 망연히 호수만 바라보다가 부사에게 물었다. 시체요? 홍화가 어떻게 죽었다는 말이오? 아, 글쎄, 보이지 않는 동안 왈패들에게 납치되어 욕보이기 전에 홍화 스스로 이 신선호의 몸을 던졌다 하는 구려. 그놈들을 고신하는 중에 알게 되었소. 순찰사는 부사의 이야기를 마저 듣고 애끓는 심정으로 한동안 홍화만 불러댔다. 홍화야, 홍화야. 사람의 인연이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순찰사는 그렇게도 그리워하고 사랑하던 홍화를 서울로 데려가지 못했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옛말에 숙향전이 고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설의 숙향전이 옛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여자의 운명이 평탄치 못하여 고생만 하다가 끝내 좋은 때를 만나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죠. 이야기 속 홍화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기대했건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때에 만날 수 있게 된 설렁설아에게는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